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비주얼로 뽑힌 것 같네요, 왠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교사 개정초등학교 김성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6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그리고 학급 경영 멘토링과 기적의 수업 멘토링 두 권의 멘토링 시리즈를 썼고요.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을 또 쓰고 있습니다. 멘토링 시리즈의 작가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까지 5년 동안 교육 실습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선생님이 되면 제가 꼭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저희들끼리는 뭐 AS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이 선생님들 힘들어할 때면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오는데 뭐 해야 되냐?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냐? 정말 다양한 걸 물어봤어요. 심지어 어떤 쌤은 아이들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겠대요. 아이들만 보면 웃음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제가 써줬습니다. 수첩에 가로 열고 웃지 않고 차분하게 가로 닫고 이리 와. 뭐 이렇게. 네, 이 선생님이 잘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고민들을 들으면서 이거를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고요. 학급 경영 멘토링이라는 책으로 올해 결실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는 분명히 제 책을 읽지 않았을까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실 학급 경영은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잖아요. 근데 학급은 그런 곳이 아니죠. 학급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아이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곳, 저는 그것이 교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정말 부단히 배워야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겠죠. 제가 하고 있는 노력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는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짧아서요. 제가 책 속에 담았던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중요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나만의 스토리로 학급을 디자인해 가는 것, 저는 이것이 학급을 경영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가치들 있죠. 중요하다고 믿는 그 가치들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하나의 큰 고리로 연결하는 뭔가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학급을 올리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학급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교사는 많이 웃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선생님 학급에 들어가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들 얼굴이 마스크 쓴 것처럼 굉장히 딱딱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웃는 학급에 들어가면 아이들 얼굴도 굉장히 밝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배우니까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거울이고 모델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많이 웃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실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왠지 제가 박수를 받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사의 마음을 담는 그릇,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의 말,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멀어지는 와유화법,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하호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듣기 싫었던 말, 듣기 좋았던 말을 설문을 조사했어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곳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2주 동안 11,449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듣기 싫었던 말 1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 공부해야 할 것 같지요? 그건 2위였습니다. 네, 1위는 너는 왜 만날 그 모양이냐? 이거였습니다. 32%의 학생이 듣기 싫다고 꼽았어요. 2위는 방금 얘기하신 놀지 말고 공부해라였어요. 3위는 네가 그럼 그렇지 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네, 선생님이 듣기 싫었던 말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듣기 싫었던 말은 선생님이 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네,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상처가 되죠. 이런 게 바로 와이 화법입니다. 상대에게 왜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선생님 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상대와 멀어지는 것이죠. 이런 와이 화법은 언제 쓰는 것이겠습니까? 네, 나를 귀찮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대화를 와이 화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우 화법은 반대죠.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어떻게로 묻는 것입니다. 학생들 이렇게 대화하면 선생님과 가까워지겠죠. 말과 마음, 우리 학급을 바로 세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감사를 이야기할까 해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이 저희 교실을 통해서 감사, 나눔, 봉사, 사랑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감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매일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썼다. 이것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학급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우리 학급 스토리에 감사를 한번 반영을 해보자. 결심을 했고요. 실제로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 저희 반 학생이 쓴 감사일기예요. 어떤 걸 감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친구가 축구화를 신어서 생일 선물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사주셨대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감사할 만한 그런 이야기. 두 번째, 학원 버스를 놓쳤는데 다시 태우러 오셨대요.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고 이 아이 만약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 번째, 할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다. 그게 뭐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아이의 그 가정 환경을 잘 알아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매우 바쁘신 맞벌이 가정 아이예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녁을 챙겨주셔야 아이가 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9살짜리 아이에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밥을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어제 먹은 밥과 오늘 감사하면서 먹은 밥 같을까요? 다를 것입니다. 네, 아이에게 이런 사소한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의 온도를 1도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이에요. 저는 저 후원을 통한 나눔을 순도 99%의 기쁨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로 99%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을 민들레반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희 반 이름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떠나가도 저의 후원은 계속 이어지죠.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계속 민들레반이니까요. 학급에서 급식지도 또는 아이들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 학교 폭력, 다양한 것들을 지도할 때 막막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와 나눔 이런 것을 몸으로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간직해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사실은 이 후원도 어린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너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겠니? 좋긴 좋은데 돈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린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다. 자발적으로 돈을 내되 모자라면 선생님이 채워라. 예, 좋다 하자. 결정했으니까 하자. 근데 제가 채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 저희 반에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거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급에서 선생님 학급을 통해서 이런 나눔과 감사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 싫어도 네모는 좋은 아이들. 네모에 들어갈 말이 어떤 걸까요?
칭찬, 좋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랑.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숙제는 싫어도 선생님은 좋은 아이들. 이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네, 그냥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도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재밌고 즐겁기만 해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어딘가 부족하죠.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시험을 잘 보고 100점을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은 계획들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했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제 뒤로 보이시는 저 화면이 제가 실제로 학급에서 활용하고 있는 셀프 학습 체크리스트라는 그런 양식입니다. 공부, 독서, 운동 3가지 영역을 나눠서 학생들이 계획을 세워요, 주말에. 그리고 다시 주중에는 그 실천을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 달라지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달라집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랑 헤어진 다음에도 저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학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집에서 잔소리 할 것이 없다. 애들이 알아서 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뭐 공부하는 습관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네, 잔소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셀프 학습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자, 학부모와 이제 교사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요. 학부모는 교사가 어렵습니다. 교사는 이제 학부모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요. 학부모가 무섭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이에 언젠가부터 이렇게 높은 벽이 쌓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소통이죠. 그런데 교육과정 설명에 잠깐, 상담 주간 잠깐, 이 잠깐만으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여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저걸 아날로그적인 성실한 111 전략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일, 매일 한 아이씩 칭찬 문자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 일, 일주일에 한 통씩 칭찬 전화를 거는 거죠. 세 번째 일,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많이 하시니까 저는 가운데 일만 얘기할게요. 제가 전화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굉장히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세요. 막 그 목소리까지 떨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우리 애 혹시 다쳤냐, 사고 쳤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누구가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해서 또는 뭐 수업 태도가 좋아 이렇게 칭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 반전이죠, 말하자면. 가끔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당황해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교사가 보여주는 이런 작은 관심, 작은 정성이요, 학부모님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거쳐서 듣는 칭찬, 아이들에게는 몇 배로 커요. 다음날 만난 아이들 표정이요, 얼굴에 마치 불이라도 켜놓은 것처럼 환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들었으니까요. 자, 오늘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세바시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이야기만은 꼭 해야겠다 굳게 다짐했는데요. 바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6학년 여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은 정말 수업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이 공부가 아니고 만화를 보는 아이였어요. 아시죠? 이렇게 교과서 밑에다가 만화책을 깔고 보는, 이렇게 들춰보잖아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네, 이 학생이 너무나 열심히 보길래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참다 못 참고, 너는 도대체 꿈이 뭐냐 했어요. 좋은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 너는 도대체 꿈이 뭐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작가요. 작가?
넌 차라리 만화가라 하면 어떻겠어? 너는 그림도 잘 그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저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그냥 재밌게 즐겁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그 아이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아이가 만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한테 말하기를 선생님이 6학년 때 저보고 만화가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재밌고 즐겁게 아이들과 재밌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 무언가는 바로 아이들 삶에 꿈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구나. 그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첫 번째 장면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학급 환경 게시판으로 1년 내내 게시해 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래 명함 만들기예요. 그리고 저희 딸 아이가 만화가가 소원이라고 해서 딸한테 그려보라고 해서 저게 지금 미래 명함이고요. 그 옆에 거는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다가가면은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보여요. 선생님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선생님의 꿈은 교사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선생님의 꿈은 지금도 진행형이야. 저는 그렇게 말해줘요. 선생님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고 선생님의 멘토를 이야기해주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들에 대해서 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교실에서도 그런 아이들의 가슴속에 꿈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의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과 노력들이 결국은 이 학급을 바꾸고 교육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정말 가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당신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에서 꿈이 자라고 비전이 삶의 크기와 함께 비례해서 커가는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선생님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